오늘 일단은 처음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그분이 안 오신 관계로 저의 쇼더 플랜 중에 저의 소개를 여태 동안 형제그룹 사장님들한테도 잘 했나? 안 했나? 싶어가지고 네, 오늘 한번 저의 소개부터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주사업자 ABO 왕국은요. 네, 이렇게 컸습니다. 뭐 교회 중고등부 회장도 했고요. 교회에서 드럼도 쳤고요. 노래도 잘 부르고요. 사회도 잘 보고요. 이렇게 해서 일명 어, 교회 오빠라는 교회 오빠 출신입니다. 네, 불교 오빠 출신 아니고요. 네. 군대 입대를 벌써 2000년도에 해서 지금 2022년이니까 작년 2월에 이제 제대를 하고 이제 1년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메이 수입이 연금 수입이다 하는데 지금 군인 연금이라는 거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연금을 받아보니 왜 아메이 수입이 연금 수입이냐라는 그런 어떤 걸 느끼게 됐어요. 뭐냐면 매월 100만 원씩 꾸준히 들어오는 거는 커 보이지가 않아요. 연금도 그렇고 월급도 그렇고. 근데 거꾸로 매월 100만 원씩 내야 된다고 하면 엄청 크더라고요. 매월 30만 원 내는 것도 커 보이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연금 같은 아메이 수입이라는 게 뭔지 이제 사회인이 되고 나서야 좀 알게 됐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정말 엄청 무거웠습니다. 92kg까지 갔었고, 그래서 14년도에 바디키를 해가지고 참 그때도 우연찮게 또 팀 바디키 때문에 아메이에서 보내주는 태국 끄라비 여행도 그때 같은 팀이었던 홍길이 사장님 같은 팀이었고 노순백 원장님도 같은 팀이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그다음에 저희 가족들 연우나 준서, 요게 준서 조그맣게 보이긴 하는데 준서까지 이렇게 가족여행, 저희 집은 가족여행이었고 다른 집은 그냥 리더 여행이어가지고 사실 추가로 돈 주고 3명을 붙여서 가족여행도 이렇게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곰에서 사람으로 바뀌게 됐던 뉴트리라이트였고, 그다음에 정지영 사장님이랑 19년도에 두바이를 향해서 엄청 도전했고, 지난주에 정지영 사장님 스피치 하면서도 막 눈물 뚝뚝 흘리던데, 그때 그 황당했던 그 분당 커피숍에서의 그 상황은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고, 지금 현재 다이아몬드를 위해 열심히 도전 중에 있습니다. 쇼더 플랜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하고 싶은 거는 언제까지 살 수 있으실 것 같냐라는 질문이에요. 정태욱 사장님, 서은주 사장님 뭐 다 계시지만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정태욱 사장님 언제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몇 살까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몇 생각을 안 년? 해봤습니다. 네. 지금에서 몇 년 더 사실 것 같으세요? 지금으로부터 네. 지금으로부터 30년. 30년. 이제 30년을 더 사셔야 되고 정지영 사장님도 한 60년 더 사셔야 될 거고 홍길이 사장님도 한 60년 더 사셔야 될 거고 이 질문이 어렵기도 하고 그러면 한 언제까지 살고 싶으세요? 요 질문이면 이제 내가 한 몇 살까지 살고 싶겠다 요런 게 좀 딱 바닥이 이제 잡히잖아요. 30년 더 살겠다. 그럼 지금 정태우 사장님이 20살이니까 50살에 죽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알으셨어요? 네. 그렇게 따지면 제가 한번 120살까지 산다고 가정을 해 봤을 때 지금 이제 제가 만 42? 이제 만 42이거든요. 어, 제 이제 어떤 인생 플랜입니다. 제가 12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24살까지는 학생이었고 그다음에 42살까지는 이제 군대 생활을 했었고 42살부터는 한 지금 회사를 다 계속 다닌다. 뭐 계속 다닐 회사도 아니지만 계속 회사를 다닌다라고 했을 때 70살까지 저희 회사 지금 정년이었거든요. 70살까지 살고 이제 더 이상 힘이 빠져가지고 죽겠다 하면 120살. 그럼 이제 그때부터 50년이 남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살 날이 이제 80년 남았습니다. 80년. 120살까지 산다 그러면. 그런데 24살 때까지는 저희 부모님이 뭐 그렇게 크게 저를 어, 부족하게 키워주시진 않으셨고, 그래도 인천에서 내노라 하는 사립초등학교도 다닌 그런 교회 오빠인데, 근데 이제 보면 자녀를 키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의 자녀 1인당 총 교육비가 최소 수준으로 교육을 시킬 때 1인당 연 이렇게 쭉 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했을 때 최소 대학교 4년을 3,200만 원 보낸다라는 건 서울대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국공립대. 하여튼 이렇게 했을 때 최소 수준으로 보내면 한 9천만 원 정도 애를 키울 때 그 정도 들고, 아유 그래도 좀 우리 애들 과외도 좀 시키고 뭐도 좀 시키고 하면 한 명 키우는데 3억 정도 이렇게 든다라고 보면 지금 이제 돈이 엄청 필요할 거고, 24살까지는 이렇게 돈이 들었다 치고,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고 했을 때 결혼식에 드는 비용이 평균 2억 7천 정도 들거든요. 최근에 우주여행 이제 개인 상업화 시대가 이제 도래했잖아요. 브랜든경께서 이제 그 버진 그룹의 브랜든경 회장님께서 우주 여행을 잠깐 갔다 오셨는데 그 비용이 약 2억 5천. 그러니까 우주 여행 가는 것보다 결혼 비용에 드는 비용이 더 많다. 또 결혼은 이미 전 했으니까 2억 7천 썼겠죠. 그리고 나서 주택, 자녀 양육 이제 또 있는데, 애를 낳게 되면 이제 정정 사장님이 경단녀라고 이제 불렀던 시절이 있죠. 경단녀, 이렇게 경력 단절 여성을 보면 거의 육아가 대부분이고, 결혼해서 경력 단절되고, 임신 출산, 뭐 가족들 보면 이렇게 해서 단절 이유는 딱 자녀들 때문에, 그다음에 결혼했기 때문에 이게 단절인데, 그래서 요즘 여성들이 결혼 안 하고 애 안 갖고 이렇게 하는 여성들도 엄청 많고, 그다음에 또 이것도 잘 피해 갔다고 쳐도 또 이제 내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노후가 한 얼마 정도 필요할 것이냐,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서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데, 요것도 보면, 이걸 보시면 기본적으로 내가 건강검진, 의료비, 사회활동 같은 거 안 하고 차도 안 끌고 여행도 안 가고 골프 같은 거는 아유 언강생심이고 라고 했을 때 월 200.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이렇게 산다고 했을 때 보시면, 뭐 건강관리도 좀 받고 병원도 좀 다니고 여행도 뭐 한 국내하고 동남아 정도 와이프와 함께 갔다 올 정도면 월 364만 원이 필요하고, 그래도 또 뭐 미주까지 한번 이렇게 해외여행 가고, 그다음에 차량 유지비도 좀 좋은 거 끌고 이렇게 했을 때 월 530만 원. 이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야 제가 이제 70세부터 120세까지 약 50년 살 동안 필요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노후를 생각하면 행복한 노후, 뭐 일을 그만두면 이제 더 이제 행복해지겠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노후를 생각하면 더 막막해지는 그런 게 현실 점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를 이제 우리는 어떤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어보신 분도 있고 안 읽어보신 분도 있지만, 제가 간략하게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면 우리 전 세계의 모든 직업은 네 가지로 나뉜다. 그 네 가지는 직장인이거나 이 인플로이어, 자영업자, 전문직이거나 사업가이거나 투자가일 것이다. 이 네 사분면에서 벗어나는 직업은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쵸? 혹시 백수를 직업이라 생각하시진 않죠? 누군가 제가 이거 했는데 백수가 빠졌잖아요 이러는데 지금 제가 직업의 사분면을 나눈 거지 직업이 없는 사람의 사분면을까지는 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이 왼쪽 분면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는 노동 수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고 오른쪽 분면 파란색으로 칠해 놓은 이 직업은 저희가 인세 수입을 받는 사람이라 합니다. 그리고 참 희한한 거는 노동 수입 받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95%가 노동으로 돈을 벌고 전 세계의 5%의 돈을 나눠 갖고 있고 또 인세 수입으로 벌고 있는 이 오른쪽 분면에 있는 직업은 전 세계의 5%의 인구가 전 세계의 95%의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직장을 하고 있던 자영업을 하고 있던 전문직을 하고 있던 간에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일을 하고 그게 돈이 되는 그런 노동 수입을 하고 있다면 부자가 되는 방법은 오른쪽으로 가라는 건데 그 오른쪽으로 가라라는 거는 어 여기에 이 책에서 보면 1번 시스템을 만들어라요. 시스템을 만들어라. LG나 삼성 같이 대기업. 지금 제가 사회인이 처음 돼서 저희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저희 대표님 뭐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더라고요. 평일에 골프를 치러 가도 회사가 잘 돌아가요. 근데 항상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회사가 이렇게 영업이익이 어떻게 그것 때문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아니면 시스템을 사는 거죠. 스타벅스, 뭐 빕스 뭐 이런 유명 프랜차이즈 소형 프랜차이즈를 사서 사업가가 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더라고요. 백종원 그룹에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프랜차이즈를 받아요. 아니면 그냥 이름 없는 프랜차이즈 오히려 뭐 마케팅비도 없고 아니면 어떤 프랜차이즈를 했을 때 네임밸류의 값을 내야 되는데 그런 돈 없이 그냥 뭐 상가만 구매하면 이렇게 이름을 내주겠다. 그렇게 해서 2점, 3점 해가지고 받은 그런 프랜차이즈 이번 코로나 때 다 망해버렸죠. 그런 자영업자의 현실 그거는 자영업이지 어 이런 사업가의 여기 책에서 말하는 시스템을 사는 그런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정말 딱 유명 프랜차이즈점을 사라라고 이렇게 책에 언급되어 있고 세 번째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나와 있거든요.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에 탄탄한 제대로 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라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자영업을 하면서 이쪽 오른쪽 분면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시스템을 만들든지 시스템을 사든지 시스템을 이용하는 건데 이 세 가지 중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저는 지금 아메이라는 시스템을 이용을 하려고 이렇게 여기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이 직업에 대해서 아니면 현실 점검을 좀 더 알아본다고 하면 최근에 명견말리라는 유명 프로그램 EBS에서 20년 뒤에 47%의 직업이 사라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큰 충격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고 그런데 내 직업은 과연 안전할 것이냐라고 의심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이게 뭐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거 캐셔 아니면 고속도로 캐셔 하이패스가 생기면서 3분의 1, 5분의 1로 감축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요 이 편의점에도 알바들이 있잖아요. 12시부터 6시까지 알바를 쓰게 되면 심야 알바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편의점들이 무인 편의점으로 다 바뀌어버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무인 편의점을 이용하려고 한번 가봤더니 어떻게 하나 했더니 제 신용카드를 출입문에다 꽂아야 돼요. 그렇게 신용카드를 꽂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신분이 이제 정확하게 돼야 들어가는 거고 그럼 거기서 제가 사가지고 이제 바코드로 찍어서 뭐 무인 아이스크림처럼 다 결제를 하고 만약에 삥땅을 쳐서 나왔다 그러면 제 신용 정보가 그
편의점에 들어가 있잖아요. 제 신용카드가 있으니까. 그래서 물건을 나올 때 제 신용카드가 그걸 딱 결제를 해서 문이 잠기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심야 알바들도 지금 이제 다 사라지고 있는 추세고, 많은 이제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그 직업들이 어떻게 사라지는가라는 걸 봤을 때는 직업이 양극화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양극화라는 건 뭐냐면 청소나 경비 같이, 아니면 돌봄 업무처럼 이렇게 쉬운 업무 있죠. 단순 업무. 그런 거는 늘어나요, 사람들이. 그리고 숙련자들 있잖아요. 그 전문 기술이 필요한 그런 IT 업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의학이라든지 뭐 이런 좀 그런 숙련이 필요한 사람들은 또 늘어나고 있는데, 어설프게 중간 숙련자들이, 이거는 지금 계속 감소세가 되고 있거든요. 이 감소세가 되는 주요 원인이 뭐겠어요? 로봇이 지금 다 대체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조만간 지금 뭐 배달의 민족 뭐 하면서 아르바이트 막 뛰고 투잡하고 쓰리잡하고 계시는데, 조만간 배달 로봇이 나오는 순간 그분들 이제 다 직업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20년 안에 47%의 직업이 없어진다라고 예언을 한 게 현실로 다가온다라는 거를 지금 저희는 체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 숙련자들은 로봇들로 다 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명견말리에서는 47%의 직업이 없어진다라고 말을 한 거고, 그럼 아메이 사업은 안 없어질까라는 의심을 이제 또 하시게 되겠죠. 근데 아메이 사업이 중간 숙련이 아닌, 아메이 사업은 고숙련자에 속하거든요. 아메이 사업을 하게 되면 뭐든지 만능이 돼야 됩니다. 파트너의 고민도 들어줘야 되고요. 로봇이 고민 들어줄 수 없죠. 파트너들이랑 같이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로봇이 그거 할 수 없죠. 이렇게 아메이 사업을 쭉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로봇으로 절대 대처가 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제가 하고 있는 아메이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걸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DMB라는 신용평가기관, 그러니까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5A1이라는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럼 도대체 5A1이 어떤 신용등급이길래 라고 하면, 코카콜라나 에디슨이 세운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지 뭐 IBM, 마이크로소프트, 요런 회사들이 지금 현재 5A1, 전쟁이 나도 망할 확률이 0.0001%인 그런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는 한 30년 됐지만 아메이를 또 모르시는 분들은, 야 내가 1980년도에도 아메이를 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금 아메이 미국 역사는 이제 61년의 역사를 가진 기업, 이제 63년의 역사를 가진 그런 기업이고, 그다음에 세계 판매 1위 제품을 제조하는, 그다음에 뉴트리라이트라는 농장을 4개를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유로 모니터 인터내셔널 발표 자료를 조금 이렇게 제가 가지고 와 보면, 연구력은 139, 국제적인 유명 기업 중에 132개 중에 2위, 뭐 과학력은 4위, 뭐 기술력은 13위 이렇게 돼 있는데, 연구력이 그럼 도대체 1위가 누굴까라고 의심이 되시잖아요. 요 연구력 1위가 나사입니다. 나사. 그리고 나서 아메이가 2위라는 걸 또 있고요. 이거는 이제 윌 스트리트 저널의 특허 심의기구 평가 결과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다음에 계열사 같은 경우는 NBA 올란도 매직이라는 그 농구단 내 구단주 있고요. 그다음에 피터 아일랜드 리조트도 소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JW 메리어트 호텔 그랜즈 레피지에 있는 그 메리어트 호텔도 가지고 있는 아메이 회사가 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아메이 전경이거든요. 이 소재지는 미국 에이다에 이렇게 주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 1위 직접 판매 기업입니다. 그리고 아메이는 누가 유통회사 아니냐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치고 들어가면 아메이는 이 공장에서 제조를 하는 제조회사고 제가 유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이다에서 직접 주방 기기나 세제류 등 450여 개의 제품을 직접 제조 생산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100여 개의 나라와 지역에 나가서 판매를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직원 수도 여기 에이다에 가시면 16,000명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적의 1마일이라는 말이 있는 그런 유명한 아메이 글로벌 회사고요. 아까 제가 100여 개의 지역과 나라라 그랬는데 이건 간략하게 지도로 딱 보시면 알 수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안 가봤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제가 제 돈 들여서 한 4개 나라 가봤는데 정말 아메이가 그 나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것까지 제가 다 확인은 못했는데 4개 정도는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비전과 창업 이념인데 뭐 어떤 회사든 간에 비전과 창업 이념이 다 있죠. 근데 저희 아메 회사의 창업 이념은 자유, 희망, 가족, 그리고 보상. 어떤 회사든 간에 가족이라는 단어를 쓰는 회사는 없는 것 같고 여태 동안 이렇게 다녀봤지만 그리고 6개의 가치가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59년에 LOC 다목적 세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A65, A70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제 아메이 회사고요. 요거는 이제 창업자와 경영진인데 이렇게 보시면 요 두 분이 창업자 회장님이시고 요 두 분이 창업자 회장님들의 아들이신데 그냥 대충 딱 봐도 누구 회장님의 아들인지가 딱 보이시죠? 그래서 2세 경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지금은 3세대 경영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아메이는 EBS에서도 방송을 했어요. 정규 방송이다 보니까 아메이라고 회사 이름을 대놓고 말은 못하더라고요. A 회사 이렇게만 하는 EBS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에서 땅콩 회항 있었을 때 한국에는 도대체 왜 이런 부자들이 없는 거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자들이 없냐라고 해서 일부 억만장자 도시를 바꾸다라는 타이틀로 세계에 어떤 좀 이렇게 기부도 많이 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이제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아서 간 게 아메이 회사였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아메이 그 회사의 그랜드 레피지에 있는 곳을 다 보면 이렇게 아메이 뭐 디보스 플레이스 컨벤션 센터 뭐 아메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 해가지고 아메이 건물을 다 만들어 놓았구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거를 모두 다 이 그랜드 레피지에다가 기부하면서 같이 이 사람들과 공유하는 그런 시설로 만든 그런 아메이 회사 세상 한국에 없는 부자들 이렇게 해서 아메이가 한번 크게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 세계 뉴트리라이트 농장은 미국, 브라질, 그다음에 멕시코, 그다음에 중국, 우시까지 해가지고 최근에 우시가 이제 됐는데 네 개의 뉴트리라이트 농장이 있고요. 웬만한 제조업에서 농장을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봐라라고 하면 제가 100% 장담하지만 어떤 회사도 아메이를 빼고는 농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없다라는 거. 그거를 저희가 참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것 같고요. 또 이혜정의 건강식객이라는 데에서도 이것도 EBS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인데 이 농장을 갑니다. 이 농장을 갔는데 차로 가로질러 2시간, 3시간? 차로 가로질러 3시간이 걸리는 농장의 규모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로 가로질러 3시간이니까 인천에서 전주 가는데 한 3시간 걸리거든요. 농장이 그만큼 반지름으로 따졌을 때 농장이 그만큼 넓다는 거죠. 거기에 보시면 그리고 허브가 정말 많은 그런 뉴트리라이트 유기농 농법으로 어떤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나아간다라는 건데 보면 뉴트리라이트의 모토는 씨앗에서 완제품까지라는 걸 가지고 공기 중에 질소를 땅속에 불어넣고 지렁이로 풀밭을 정리하고 자연 퇴비를 만들어서 원식류를 재배하기 시작한 다음에 무당벌레로 원료 식물을 지키고 그 다음에 가장 영양가 높은 시기에 수확을 하고 밭은 양이 갈게 하고 그 다음에 토양을 쉬게 해서 3, 4년간 정도 재배한 데는 1년 동안 휴경 기간을 둬서 이렇게 논을 관리하는 그런 어떤 진짜 유기농이라 그래야 될까요? 뭐 벌레나 그런 어떤 해충을 지키기 위해서 밤에는 매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퇴치하는 그런 것까지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동영상으로 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메이 회사가 이렇게 좋은 건 알겠는데 아메이 회사가 그러면 뭘 이렇게 만드느냐라고 했을 때 이 뉴트리라이트에서 그 다음에 뉴트리라이트라는 식물에서 이제 채취하는 건강 보조식품 그 다음에 XS 이건 이제 스포츠 관련된 걸로 해가지고 뭐 음료수, 껌, 콤프라이스트, 콤프레이크 뭐 이런 XS 쪽이 또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티스트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화장품, 아트 이즈 트라이. 예술은 노력해야 되는 거다.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티스트리를 제가 참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퍼스널 케어라 그래서 샴푸, 치약, 칫솔 저희가 제일 잘하는 거는 요 글리스터 치약 잘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이스프링 세계 또 가정용 정수기 판매 1위 정수기고요.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세계 판매 1위. 다 세계 판매 1위만 팝니다. 그다음 무수유 냄비 퀸 일명 마법 냄비라 불러지고요. 그다음에 아메이 홈 시리즈 세제.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한국 아메이에서 하는 상생 프로그램 프로젝트지만 하나의 어떤 메인 뭐랄까요 그 본사에서 하나의 제품이 런칭될 때마다 어떤 저희 회사의 경쟁력은 있으나 팔로가 없는 그런 회사들과 하나씩 조인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한국 기업과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판매가 쉬운 제품 여기에서 제가 제일 판매하기 쉬운 거 생리대가 판매하기 제일 쉽습니다. 아메이 생리대라 그러면 웬만한 여자들이 저한테 시키더라고요. 저희 회사에 제 위에 차장님도 아메이 생리대를 저한테 시킵니다. 그만큼 생리대 판매하기가 제일 쉽더라고요. 이 원포원 중에서는요. 근데 요즘 또 비빔면도 잘 나오고 짜장면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하나씩 주면 반드시 제품이 나가는. 그러면 이제 제품이 이렇게 많은 걸 알게 되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돈이 되는데 라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PB라는 게 있고 BB라는 게 있고 이제 돈 설명하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PB와 BB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돈 들어오고 나서 보너스를 받고 나서 생각을 하시고 일단 오늘의 기준점은 PB와 BB가 1대1이라 가정한다.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PB와 BB가 나중에 지금 1대 1.6이라서 만약에 제가 오늘 PB가 10,000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통장에 16,000원이 찍히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시고 오늘은 1대1로 들어온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A와 B 이게 이렇게 되나요? 자, 4명이 동시에 20만 원씩 구매를 합니다. S, I, A, B. S는 저에게 아메이 제품을 소개해 준 사람, I는 저고요. A와 B는 제가 아메이 제품을 전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넷이 썼을 때 오늘은 새로 오신 분이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A는 20만 원을 썼기 때문에 3%의 적용을 받아서 A와 B는 6,000원씩 캐시백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저는 S에게 소개받은 저는 이게 공동 구매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면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총 60만 원에 6%죠. 6%를 적용받아서 저에게는 A와 B 6천 원씩 나눠주고 나서의 나머지 금액인 24,000원. 그다음 S는 4명이 같이 쓴 80만 원 비율의 6%라고 했을 때 48,000원. 그리고 빼주는 나와 A와 B에게 나눠준 금액 36,000원을 뺀 12,000원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소위 말하는 불법 다단계 아니면 이 구조가 다단계 같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항아리 같이, 그 삼각형 같이, 피라미드 같이. 그러면 S가 분명히 나한테 소개를 시켜줬으면 S는 나보다 돈을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이 도표로 봤을 때는 나는 24,000원을 가져갔고 S는 12,000원을 가져갔거든요. 여기에서의 결론은 S는 나에게 한 번 전달했겠지만 나는 A와 B에게 제품을 전달해서 노력을 2배로 더 했거든요. 그래서 S가 가져가는 12,000원보다 노력을 2배로 더한 내가 24,000원을 가지고 오는 그런 구조가 되고요. 제가 24,000원을 벌자고 아메이를 계속 하자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 더 판을 키워서 제가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제가 세 사람에게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새 그룹을 만들어서 전달을 했을 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20만 원을 쓰고 여기도 20만 원, 여기도 20만 원, 세 명이 20만 원을 썼을 때 저에게는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핀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9% 정도의 볼륨을 가지게 되는데 요랬을 때는 제품 샘플 키트가 저에게 저의 집 주소로 날라오고 제품 세트 보면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는 키트가 날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전달을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서 이제 소비자 그룹들이 조금씩 생겨났을 때 A, B, C 그룹들이 120만 원 정도의 볼륨이 발생하고 이 모든 볼륨을 다 합쳐서 내가 400만 정도의 볼륨이 됐을 때 저에게 아메이에서는 브론즈 빌더라는 핀을 부여하게 되고 브론즈 빌더는 현재 약 70만 원에서 130만 원의 이제 보너스가 저의 통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매월 30만 원 정도도 아깝다 그랬는데 30만 원 들어오는 거는 별로 이렇게 크게 안 느껴지는데 30만 원을 나간다고 생각하면 엄청 크게 느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브론즈 빌더로 한 70만 원 정도 들어와요라고 해도 뭐 70만 원 정도야라고 하는데 거꾸로 매월 70만 원이나 한 130만 원 정도 매월 내 통장에서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렇게 거꾸로 생각하시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제가 사업을 열심히 해서 그룹을 4그룹으로 만들어서 이 그룹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여기서 400만, 300만, 200만, 100만 점의 PB가 발생을 했을 때 그리고 이번 달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 여행을 가가지고 하나도 이렇게 사용도 못하고 아메이 제품을 살 일이 없어서 빵 퍼센트로 구매를 안 했을 때 비교를 해보면 400만이니까 15%의 적용을 받아서 60만 원이 이 A그룹에 캐시백이 들어갈 거고요. 300만원 그룹은 36만 원이 캐시백이 들어갈 거고 C그룹은 200만 PB 했지만 18만 원의 보너스가 들어갈 거고 D그룹은 6만 원의 보너스가 이 그룹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나는 이번 달에 하나도 안 했지만 제가 이렇게 그룹을 성장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나의 그룹은 총 1000만 점이 됐죠. 그렇게 됐을 때 A, B, C, D 그룹에다가 준 120만 원과 1000만 점이 됐었을 때 21% 210만 원에서 뺀 나머지 90만 원 그리고 제가 브론즈 빌더로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 30%의 보너스를 받게 되면 약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180만 원 정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정도면 이제 저희 군인연금이랑 이제 맞먹는 금액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 정도만 매월 이 정도만 들어온다고 해도 생활에 여유가 생기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핀을 한 번 이렇게 1000만을 하게 되면 실버, 그 다음에 1년에 3번을 하면 골드, 6번을 하면 플래티늄, 또 1000만만 하지 않고 2000만 PB도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3000, 4000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을 루비라고 하는 거고, 요 파운더스 플래티늄은 12달 내내라는 그렇게 해석을 하시게 되면, 아, 플래티늄은 12달 내내 1000만 점, 파운더스 루비 12달 내내 2000만 점 이상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핀이 되겠습니다. 아메이는 노력순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 내가 2명의 플래티늄을 잘 사업을 시작해서 2명의 그룹이 플래티늄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저는 무슨 핀이 될까요? 저는 사파이어라는 핀이 됩니다. 사파이어라는 핀은 약 연 5천에서 7천만 원 정도가 되고, 야, 그러면 내가 2그룹을 독립시켰으니까 당연히 돈을 더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요 우리 잠자고 있는 요 강아지가 저보다 더 사업을 열심히 해서 플래티늄을 저는 2명 만들었지만, 이 플래티늄은 플래티늄을 3명을 성장시키고 3명을 도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리더를 에메랄드 핀을 수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에메랄드는 약 연 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미 제가 사파이어인데 제 밑에 있는 저보다 늦게 시작한 이 에메랄드는 저보다 수입이 역전이 돼 버렸죠. 그리고 이 우리 오리가 에메랄드보다 더 열심히 해서 플래티늄을 6명을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죠.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을 우리는 다이아몬드라고 그러고, 다이아몬드가 되면 약 1억 5천 이상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 리더십도 항상 5박 6일 뭐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다니는 그런 이제 아메이가 인정해주는 핀이 되는데, 사파이어가 밑에 늦게 시작했다고 에메랄드가 사파이어보다 더 그러니까 사파이어가 일찍 시작하더라도 에메랄드가 더 노력을 했고 에메랄드보다는 다이아몬드가 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아메이에서는 이 사람을 다이아몬드라고 하고 이 사람을 에메랄드라고 하고 이 사람을 사파이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늦게 시작해도 노력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어, 더 높이 올라가는, 이런 게 정의 사회의 구현 아닌가. 왜 회사를 다니다 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장보다 월급 덜 가져가고, 뭐 제 위에 부장보다도 제가 아무리 열심히 더 일을 해도 부장보다는 돈을 덜 가져가고, 이런 정의 없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아메이에서는 정말 노력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어떤 정의로운 사회지 않나. 그래서 저는 아메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돼서 정말 다이아몬드라는 피는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근데 아메이에서 다이아몬드는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딱 중간입니다. 홍길이 사장님이 지금 파운더스 다이아몬드신데 아직 홍길이 사장님이 나아가야 할 길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파운더스 플래티늄인데 아직 가야 될 길이 너무 많은 거죠. 도전할 수 있는 핀들이 너무 많아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빨리 여기까지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까지 가서 도전할 수 없는 핀이 없을 때까지. 근데 또 여기에 더블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가보는 그런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메이에서는요, 넌 캐시 어워드라 그래서 돈으로 안 주고 여행으로 보상을 해주는 게 있어요. 플래티늄부터 파운더스 에메랄드까지는 리더십 세미나를 이렇게 쭉 가는데 이코노미를 이렇게 타고 갑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부터는 같은 여행이라도 비즈니스를 타고 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이아몬드들은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셔널 여행을 또 갑니다. 그리고 에메랄드만 돼도 뉴 에메랄드 아카데미라 그래서 이제 곧 없어지는 것 같은데 뉴 에메랄드 여행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핀별로 누릴 수 있는 여행들을 다 가시고요. 19년도에 홍길이 사장님과 같이 두바이 여행을 갔지만
저희는 이코노미, 홍길이 사장님 비즈니스 클래스 이렇게 가더라고요.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그래도 사진 한번 찍어보고 나 비즈니스 탔다고 뻥 좀 칠라 그랬더니 이코노미 사람들은 비즈니스로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구경도 못하고 이렇게 왔는데 누릴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이 그림을 보면요. 여기에 하나 없는 게 해거든요. 해. 우리가 빛이 지금 없는데 이 야자수에 그림자가 이렇게 젖어 있다는 거는 이게 교회의 논리로 보면 신앙이에요. 신앙. 믿음. 아메이에서도 이 그림자가 져 있는데 우리가 해가 없다고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홍길이 사장님이 있는데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없고 홍길이 사장님이 아메이에서 다이아몬드인 것처럼 안 봐도 그냥 요 부분만 봐도 아메이로 다이아몬드 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도전하면서 다이아몬드 파운더스 크라운 엠버서더 될 때까지 열심히 사업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야, 너무 멋지죠? 동의를 격하게 해주시. 힘들다. 너무 아무튼 점점점 이렇게 진화된다고 해야 되나? 성장하는 거죠. 그죠? 점점점 성장하는 모습이 아마 이제 핀과 같이 연결이 돼서 아마 이것도 하나의 또 추억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핀을 쭉 보면 가야 될 길이 많죠. 저는 그 아메이 사업하면서 어떤 생각이 가끔 드냐면 그러니까 리더분들이 어떤 자기 감정이 조금 힘들 때가 있잖아요. 누구한테 거절당했다던가 열심히 하려고 했던 사람이 나왔다가 들어간다던가 또는 소비자하고 어떤 갈등이 있다던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멈춰 있을 때 정말 아메이를 비즈니스로 인생을 걸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런 거는 조금 이렇게 없다 캐브라라 그럴 수는 없지만 놓고 정말 정진하는 거가 다이아몬드가 딱 중간 핀이래. 근데 항상 옛날에 DD란 플래티넘 핀이 DD였거든요. DD, 다이렉트 디스트리뷰터. 그러니까 디스트리뷰터란 뜻이 뭐 대리점 뭐 이런 뜻인데 그때 리더들이 두오와 다이라 그랬거든요. 결국은 사느냐 죽느냐를 그 핀에서 결정을 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이아몬드를 먼저 가도 거기서 또 겪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늦게 가면서 겪는 것들이 다이아몬드까지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순탄하게 이렇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멋지게 우리 안국 사장님께서 마케팅을 해주셨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나요? 김혜숙 사장님 이렇게 오늘 우리 안국 사장님 스피치를 듣고 마케팅을 듣고 이렇게 한 말씀 하시죠. 화답을 주셔야죠. 화답. 그러면 우리 먼저 정태욱 사장님 먼저 하시겠어요? 화면을 켜신 분한테는 우리가 화답을 또 구하죠. 이건 조금 아쉽다 뭐 이런 것도 되고 뭐 또 이게 너무 좋더라 뭐 이런 것도 되고 그거는 네. 네, 엉 사장님 마케팅 잘 들었습니다. 뭐 처음 그 해야 될 우리 사회적인 환경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그 핀 단계에 보여주면서 가야 될 길이 멀다고 가야 될 길이 많다. 이 말씀하신 게 물론 이제 다른 각자의 또 생각이 다 다르시겠지만 저한테는 좀 필이 꽂히는 그런 단계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세세한 거 처음 회사 소개부터 뭐 모든 것 다 그 상세한 것까지 이렇게 다 신경 써서 마케팅을 해주신 것이 참 인상 깊었고요. 또 물론 많은 사람들이 마케팅을 통해서 꽂히는 그 포인트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인 것이 오늘 한국사회 마케팅을 들으면서 아메이라는 회사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됐습니다. 물론 마케팅도 참 중요하고 제품도 참 중요하지만 특히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놓지 않더라고요.
회사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신 분들이 되게 하다 보면 버리게 되고 마케팅을 뭐 헌신자처럼 이렇게 여기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제가 제 경험상 느꼈었는데 회사에 대한 믿음을 참 주는 것이 참 굉장히 좋게 굉장히 받아들였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마케팅이라고 또 생각하고요. 인상 깊은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오늘 안국 사장의 마케팅을 통해서 저 자신에도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마케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또 우리 서은주 사장님. 네네. 한국 사장님 마케팅은 항상 들어보면은 그렇게 뭐랄까 재밌게 잘 풀어주시는 거 쉽게. 그래서 처음 듣는 사람도 이해가 잘 가게끔 쏙쏙 들어오게끔 그렇게 잘 풀어주셔서 매번 감사하고요. 지난번에 들었던 것보다도 또 오늘은 더욱 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경험이 늘수록 많이 해볼수록 많이 발전한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케팅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현실 점검을 너무 잘 풀어주셨죠. 또 우리 김혜숙 사장님 한 말씀 하실. 차에서 잘 못 듣고. 아니요. 지금 들었어요. 네. 항상 봐도 진짜 너무 잘해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리고 저도 좀 똑같이 이렇게 뭐라 그래, 따라 해보려고 하는데 입이 또 잘 안 들리기도 하고 지금 배운 대로 열심히 또 이렇게 좀 담아서 안구 사장님처럼 이렇게 한번 마케팅 좀 연습해 보겠습니다. 마케팅 너무 잘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배우자한테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 정지영 사장님. 네, 아주 준비도 꼼꼼히 하고 네, 설명도 유려하게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에 대한 그 두 가지 EBS 동영상을 말씀하실 때 정말 그런데 많이 감동받고 세상에 없는 일을 하는 기업이잖아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누구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런 회사에 내가 일을 하고 파트너로서 자부심을 더 가져야겠다는 생각, 그런 감동을 정말 절실하게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냥 예전에는 홈미팅 하거나 뭐 1대1 미팅할 때 그냥 툭 보여주고 멋있지, 좋지 이랬는데 그것만으로는 그분이 나처럼 이렇게 눈물을 글썽이지 못하는 그런 좀 심도 있게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계속 어제 강의에 이어서 어제 그 아나운서님이 강의하실 때도 저는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밖에 생각이 안 났거든요. 그분의 비전도 결국 그거였고 오늘 말씀하시는 자유, 가족, 희망, 보상도 결국에는 내가 먼저 도전하고 성취하지만 내 이웃들도 함께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의 이 가치를 누리고 확장시킬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겠다. 라는 조금 더 아메이의 원대한 꿈? 그런 포부가 오늘 마케팅을 들으면서 더 좀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마케팅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 서서 들을지 거기 눈만 빼꼼 내놓고 들을 수 있을지 앉아서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초대를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면서 지금도 이제 막 카톡으로 초대하다가 거절받고 또 어떻게 다음 약속을 잡을까 또 하고 미팅 안에서 힘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하겠습니다. 어제 세운 목표 스폰서님하고 다시 상담하고 꼭 직후를 성취하겠습니다. 네, 챔피언 정지영 화이팅! 말한 대로 된다. 아이두 FC 화이팅! 네. 또 오늘 강의해 주신 우리 안국 사장님이 사실은 내가 마케팅하면 제일 열정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거든요. 그래서 마케팅하면서 사실은 더 이렇게 열정이 뻗친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데 하시고 나서 뭐 한 말씀 소감 말씀하실래요?
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강의를 하게 되면 어떤 말이라도 막 해도 처음이라 그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내가 뭔 말을 했는지 나도 모르는데 그 사람도 모르잖아요. 근데 사장님들 앞에서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한 단어 한 단어 할 때마다 계속 머릿속에서도 계속 막 오류도 나고 멘붕도 나고 이런 단어를 써야 되나 저런 단어를 써야 되나 그게 확실히 생판 모르는 첫 이렇게 사업 쇼더 플랜은 참 쉬운데 사장님들 앞에서 하는 게 참 그래야 실력이 느는구나. 그런 걸 오늘 다시 한번 또 느낍니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마이 마케팅 플랜이 이렇게 완성됐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사실 현실 점검 앞에 풀어주신 것도 너무 좋았고, 뭐 이렇게 핀으로 비전 보여주시는 것도 좋았고, 이제 여기다가 더 추가하면 보통의 리더분들이 자기가 갔던 그런 해외 여행지 사진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아메 리더십 갔던 거,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션 같은 거, 이런 사진이 이제 차곡차곡 더 포개지면서 또 내 경험도 더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아무튼 결국은 열정은 내가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마케팅을 안 하신 분이 다음에 내가 마케팅 하겠다 이런 분 있으시면 그러니까 내 아메이를 내가 어떻게 보면 세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우리 어떤 리더들이 그러니까 완전해서 출발한 게 아니라 먼저 가서 완전함을 만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리더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이렇게 CD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완벽해진다. 먼저 가서 나중에 완벽해진다. 이런 것처럼 하다 보면 완벽해지는 거고, 또 시대가 바뀌면서 조금씩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그러니까 자료가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또 내 경험이 점점점 늘면서 정말 이 얘기는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많이 해보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현장에서 많이 해보는 거. 저도 뭐 광주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마케팅을 했고, 뭐 전주는 2달에 한 번 정도 가서 마케팅을 했었고요, 오프라인 때. 그다음에 분당, 가양 이런 데서 마케팅을 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마케팅을 안 하고 이렇게 강단에 서면요, 제가 꼬여요. 그리고 내 마음이 뭔가 흡족하지 않아. 내가 계속 말을 하는데도. 근데 내가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가서 마케팅을 하게 되면 그냥 그 결과나 뭐 그런 거에 따르게 그냥 뭔가 풍성한 걸 이렇게 느끼거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어제 말씀하시는 그 분이 뭐 쇼더 플랜 200회 막 이렇게 냈잖아요. 근데 저는 100회 한다는 말이 1년에 100회 한다는 건데 언제까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표를 쓸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해보는 거죠. 내가 진짜 발을 정자 써서 진짜 몇 번 하고 있나. 제가 볼 때 100번 쇼더 플랜 하기 전에 6-4개 분명히 나온다고 보거든요. 확률이에요, 아메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기대한 사람 안 하지만 내가 기대하지 않는, 내가 열심히 이쪽에서 하면 이런 말 있잖아요. 아메이는 신이 이렇게 보고 있어갖고 너무 안타까우면 딴 데서라도 사람을 붙여준다고. 그게 열정으로 가는 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현장에서 하시고 계시고, 오프라인이 더 활성화가 내일 처음으로 오프라인이 생겨서 저도 기대가 되고, 자리가 없을까 봐 조금 걱정은 되는데 아무튼 해내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신규 회원 프로모션 선물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5월 달에 신규 회원돼서 10만 원 이상 사신 분들 명단 내시면 본사하고 이렇게 대조해가지고 하는데 10개가 한 박스가 억수로 크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제가 그 오리 사무실로 가져갈 거고, 택배로 보낼 수 있는 분은 택배로 보내고, 아니면은 가져갈 수 있는 분은 가져가게끔 제가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오늘 너무 안국 사장님 그거 응원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녹화하셨으니까. 근데 안국 사장님 거는 화면이 안 나오죠. 음만 나오나요? 소리만? 유튜브로 올려놓으면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다 나오죠. 다 나와요. 네네네. 그렇게 하셔서 올리시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거 10,000뷰 찍을 것 같은데.